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미국이 중국 배터리에 의존하는 것을 끝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성분,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연방 사형수 감형 검토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흥미로운 기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바로 미국이 중국 배터리 의존을 끝낼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성분입니다. 리튬 대신 나트륨을 사용하는 배터리가 미국과 동맹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이 새로운 배터리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배경 미국과 중국의 배터리 경쟁. 현재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은 중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리튬, 흑연, 니켈 같은 자원의 공급망이 거의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배터리는 리튬 대신 나트륨을 사용합니다. 놀랍게도 이 나트륨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식탁 소금의 주요 성분과 같아요. 나트륨은 미국에서 풍부하게 채굴할 수 있어서 차급자족이 가능하죠. 둘째, 나트륨 배터리의 장점.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 비해 몇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성.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더 안전하고 튼튼하다고 평가됩니다. 저렴한 비용. 나트륨은 리튬보다 훨씬 흔한 자원이라 생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온도 적응력. 더 넓은 온도 범위에서 작동 가능하며 특히 추운 날씨에서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크기와 무게가 커서 휴대폰처럼 소형 기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소와 전력망 등 대형 고정식 배터리에서는 이 단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셋째, 미국의 노력. 에너지 독립을 위한 투자. 미국은 이 기술 개발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에너지부는 총 5천만 달러를 지원하며 6개의 국립연구소와 8개의 대학이 참여하는 연구 컨소시엄을 조직했습니다. 또한 여러 스타트업도 나트륨 이온 배터리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피크 에너지는 2025년까지 미국 내 시범 설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중국에서 생산된 나트륨 배터리 셀을 수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생산 기술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넷째, 기술적 과제와 미래 전망. 나트륨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 과제도 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밀도. 리튬 배터리와 비교해 더 작은 공간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합니다. 핵심 소재의 개선. 나트륨 배터리에서 중국이 통제하는 니켈과 같은 소재를 대체할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 나트륨 배터리가 전기차, 배터리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배터리 비용을 낮추고 더 안전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 정책의 역할. 나트륨 배터리 기술이 성공하려면 과학뿐만 아니라 정책적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세 정책을 통해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다음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이 기술의 발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야기한 나트륨 배터리는 단순한 기술 혁신 그 이상입니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이루고 중국의 배터리 지배에서 벗어날 열쇠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미국은 배터리 제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사형수들의 형량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 결정이 미국 사회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건의 배경. 현재 미국 연방정부에는 총 40명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악명 높은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들의 형량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할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속도로 사형을 집행했던 정책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입니다. 종교 및 시민권 단체들이 이번 결정을 촉구하며, 특히 교황 프란치스코가 최근 사형수들의 감형을 위해 기도한 점도 이 이슈를 더 부각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최근 교황과의 통화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주요 논점. 감형 결정의 범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은 모든 사형수를 감형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일부만 감형할 것인지입니다. 법무부의 메릭 갈랜드 장관은 테러와 증오범죄와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사형수들의 형량을 감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격범, 찰스턴 교회 총격범과 같은 인물들은 감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감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전직 군인이나 의도적으로 증인을 살해한 의료 전문가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감형 결정에 대한 반응. 이번 사안에 대해 공화당은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소수당 대표는 이 결정은 희생자들의 생명보다 정치적 오름에 더 중점을 둔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사형제가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일부는 사형이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는 반면 다른 일부는 사형이 슬픔을 치유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넷째,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과 과거 정책.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캠페인에서 연방 사형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동안 연방 사형제 폐지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크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부 사건에서는 여전히 사형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일관성 부족에 대한 비판도 존재합니다. 다섯째, 앞으로의 전망.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크리스마스 이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사형제 폐지 논쟁을 넘어 미국의 법적, 도덕적 가치관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행정부에서 사형 집행이 재개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감형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형제는 여전히 미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이는 사형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